자, 여러분, 오늘은 기체 상수 측정에 대한 수업을 한번 해볼게요. 여기는 굉장히 좀 간단해서 이론과 수업을 다 합쳐서 하루 만에 끝낼 수 있는 분량이 나올 것 같습니다. 자, 한번 볼게요. 기체 상수 측정 학습 목표 볼게요. 분자량을 정확히 알고 있는 기체의 부피와 압력을 측정하여 기체 상태의 방정식으로 기체 상수를 구할 수 있다. 즉 이런 거, 기체 상태 방정식, 그리고 기체 상수 이런 얘기도 잘 모르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이거 유도하는 방법, 그리고 식을 변형하는 방법 이런 거 한번 같이 해보고 실제 실험에 필요한 이론을 공부해보고 난 후에 실험하는 거 같이 볼게요. 자, 처음에 봅니다. 실험의 원리. 이상기체 상태 방정식. 우리는 아직 1학년, 2학년들이 있기 때문에 이거를 몰라요. 그리고 특히 1학년 친구들은 또 배우지 않은 게 나오기 때문에 더 모를 수 있죠. 그래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일단 우리는 이 변형하기 전에 이상기체 상태 방정식을 모르기 때문에 이상기체 상태 방정식에 대해서 좀 먼저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자, 한번 볼게요. 이상기체 방정식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얘는 우리가 아는 식 3개를 한꺼번에 합쳐놓은 거예요. 어떻게 합체를 해놨냐. 처음에 보일 법칙. 요거 뭔지 알죠? 기체 압력과 부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기체 부피는 압력에 반비례한다라는 이야기였죠. 그렇죠? 자, 그 다음에 보일 법칙과 또 보일 법칙 친구가 있죠. 샤를 법칙 있었어요. 샤를 법칙. 부피는 기체의 온도에 비례한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2학년 언니는 알겠지만 1학년 친구들은 생전에 듣도 보도 못했던 법칙이 하나 나옵니다. 뭐냐면 아보가드로 법칙이라는 게 있어요. 자, 이것도 경험에서 알게 된 법칙이 테지만 이 아보가드로라는 사람이 실험을 했대요. 근데 실험을 했는데 어떤 결과가 나왔냐. 0도씨 1기압에서 이런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이게 더 중요해요. 기체는 종류에 관계없이 같은 부피, 그러니까 22.4리터 같은 부피에 같은 수의 기체 분자를 포함한다 라는 거를 이제 알아내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 숫자 6.02 곱하기 10의 23승계 이거 너무 복잡한 숫자죠. 그래서 우리 사람들은 이거를 1몰이라는 단위로 새로운 단위로 바꿨어요. 그러니까 1몰은 6.02 곱하기 10의 23승계가 되는 거죠. 우리가 이런 거 있죠. 연필 12자루가 연필 한 다스를 의미를 하는 거죠. 그쵸? 숫자 12 자루라는 게 한 다스로 이렇게 바뀌는 것처럼 화학에서 거의 전용어로 쓰는 단위겠죠. 일상생활 하면서 6.02 곱하기 10의 23승계라는 이런 개수를 언제 세워보겠어요. 그쵸? 그래서 자, 요거는 거의 화학에서만 쓰는 단위고요. 6.02 곱하기 10의 23승계가 있으면 얘는 1몰이에요. 그래서 어떤 원자가 6.02 곱하기 10의 23승계가 있으면 그 원자 1몰이 되는 거죠. 수소 원자가 6.02 곱하기 10의 23승계에 있어도 그 수소 원자 1몰이 되는 거고, 산소 원자도 마찬가지고요. 어떤 종류의 원자든지 이만큼 개수만 있으면 그냥 1몰계 있다, 1몰만큼 있다라고 얘기를 해줍니다. 그리고 또 어떤
분자가 또 6.02 곱하기 10의 23승계만큼 있어도 그 분자가 1몰계 있다라고 얘기해요. 이산화탄소 분자가 6.02 곱하기 10의 23승계 있다? 그럼 그 분자 1몰이 되는 거죠. 메테인 분자도 요만큼 있다? 그럼 그 메테인 분자 1몰이 되는 거고요. 좀 이해가 됐나요? 원자, 분자 또 뭐 이온 마찬가지야. 그러니까 화학에서 쓸 수 있는, 셀 수 있는 것만 있다면 그거 전부 다 6.02 곱하기 10의 23승계만 있다면 이게 원자든 분자든 이온이든 어떤 원자든 어떤 분자든 어떤 이온이건 개수를 세는 건 1개, 2개, 3개, 4개는 연필이 1개든 볼펜이 1개든 핸드폰이 1개든 책이 1개든 무조건 1개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얘는 종류에 관계없이 무조건 6.02 곱하기 10의 23승계만 있다면 걔는 1몰이라고 우리가 쳐주게 됩니다. 그래서요, 이게 보니까 등식이죠. 그렇죠? 그러면 2몰은 12.04 곱하기 10의 23승계가 되겠죠. 이런 식으로 곱하기를 해줘도 되고 똑같이 이게 되겠죠. 나누기 2를 해줘도 똑같이 될 거예요. 그럼 0.5몰은 3.01 곱하기 10의 23승계가 되겠죠. 자, 그리고요. 자, 이렇게 되면은 우리가 여기 아까 아보가드로 법칙, 기체는 종류에 관계없이 같은 온도, 같은 압력에서는 같은 부피 안에 같은 수의 기체 분자를 포함한다. 그러니까 CO2 기체 분자 1몰도 22.4리터, 그 다음에 산소 분자 1몰도 22.4리터, 그 다음에 또 질소 분자 1몰도 22.4리터라는 거죠. 그러니까 기체 종류에는 왜 관계가 없냐면 워낙에 기체는 빠르게 운동을 하기 때문에 그 부피를 가득 채운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기체 분자 자체의 부피보다 기체가 차지한 부피가 워낙 크기 때문에 종류의 의미가 없어진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종류에 관계없이 얘는 1몰의 부피가 22.4리터라는 거죠. 그러니까 1몰이 22.4리터면 2몰은 또 곱하기 2 해주면 되겠지. 44.8리터고 2분의 1몰은 11.2리터고 이런 식으로 그래서 결국에는 이게 부피와 개수의 관계죠. 아보가드로 법칙은 처음 배우는 친구들이 있으니까 부피와 개수의 관계인데 당연히 개수가 많아지면은 기체 부피가 늘어나겠죠. 그쵸? 근데 포인트는 기체 종류에 관계없이 항상 비례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피는 기체의 개수, 넘버, 몰수에 비례한다. 이렇게 되는 거고요. 이상기체 방정식은 이 세 개식을 다 합쳐서 기체 부피가 P 압력에는 반비례하고 몰수와 온도에는 비례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비례한다는 요식을 는으로 바꾸는 방법이 있죠. 는 뭐 해주냐, 비례상수로 곱해줍니다. 비례상수를 하나 도입해주면 돼요. 근데 그게 기체 방정식이니까 비례상수를 R로, 얘가 기체 상수예요. V는 R, 분모에 P 있겠죠.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식을 정리를 하면 여기 위에 적어볼게요. P, V는 N, R, T 이런 식으로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야기해주는 이 식으로 바뀌게 됩니다. 좀 이해가 됐나요? 그래서 이게 이상기체 방정식이 됩니다. 자, 그래서 책에는 PV는 NRT, 이상기체 방정식을 다음과 같이 변형하면 지금 이상기체 방정식이 여기 있는데 PV는 NRT였죠? 여기 밑에 있네. 자, 여기 있네요. 얘를 변형을 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뭐가 변형이 됐느냐면 N이 바뀌었어요. 자, 요거 N은 몰수였어요. 몰수. 기체 몰수인데 우리가 이 W랑 N이 뭔지 알아야 돼요. 와, 이거 설명할 거 굉장히 많았네요. 자, W는 여기 위에다가 한번 적어볼게요. 아니다. 또 새로운 거 하나 더 해야겠다.
이거는 몰수였고요. 그 다음에 아까 PV는 NRT식이 이런 식으로 변형이 되어 있는 걸 봤을 거예요. W는 질량이고 M은 분자량이라는 개념이에요. 근데 이 분자량이라고 하는 거는 쉽게 생각하면 돼요. 우리가 사람이 이렇게 있을 때 사람의 몸무게는 머리 무게 더하기 몸통 무게 더하기 팔 무게 더하기 다리 무게, 요거를 다 더해줘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야지 몸무게가 나오는 것처럼 분자가 있다면 분자의 분자량은 산소의 질량 더하기 수소의 질량 더하기 수소의 질량, 이런 식으로 더해주면 되고요. 산소의 질량, 그러니까 이거는 산소의 원자량이 되겠죠. 수소의 질량, 수소의 원자량이 되겠죠. 수소 원자니까 이거 수소의 원자량이 되겠죠. 근데 이 원자량이라는 거는 이미 다 나와 있어요. 다 계산이 다 되어 있고, 얘는 주기율표에서 우리가 수소 1 뭐 이런 식으로 여기는 이제 여러 가지가 오니까 일단 냅두고요. 이렇게 되어 있으면 뭐 하이드로겐 뭐 이런 식으로 적혀 있을 거고, 여기 밑에 1.001 뭐 이런 식으로 이상한 숫자가 적혀 있을 거예요. 이거 자체가 원자량을 이야기를 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얘는 이제 정확하게 얘기를 해주면 평균 원자량이 돼요. 왜 평균 값으로 잡냐? 이 세상에는 수많은 수소가 있거든요. 근데 그 수소가 질량이 다 똑같지 않고 조금씩 질량이 달라요. 그래서 이 평균이라는 거는 그 존재하는 질량이 얼만큼의 비율로 존재하냐, 그런 걸 다 고려해서 만들어준 원자량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평균이라는 단어를 앞에 붙여줍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이 분자량, 원자량이라고 하는 거는 사람이 만든 개념이에요. 원자량은 질량수 12, 탄소의 질량을 12로 잡았어요. 이거에 맞게 상대적으로 만든 값이 원자량이 돼요. 그래서 수소는 거의 1 정도가 되고요. 탄소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12, 산소는 뭐 16, 이런 식으로 값이 다 나와 있고, 얘가 동위원소가 존재하는 거에 따라서 원자량을, 그러니까 평균을 내줬다고 했죠. 그래서 그 값이 이 평균 원자량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요, 이 원자량, 분자량이라는 거는 사람이 만들어낸 개념이기 때문에 또 의미를 가지게 사람들이 잘 만들어놨어요. 어떻게 만들어놨냐? 수소 원자의 원자량 1이라고 했었죠. 근데 여기에다가 g을 붙이면 그 원자의, 그 원자니까 얘는 수소가 되겠죠. 의 1몰의 질량이 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이거를 딱 만들어놨어요. g은 그거의 1몰의 질량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잘 보면 n이 왜 w분의 m인지를 한번 보면은, 얘는 몰이라고 했죠, 단위가. w의 단위는 g이에요. 근데 이 분자량의 단위는 어떻게 구하냐면, 얘는 g당 1몰이잖아요, 원자량. 그래서 얘는 1몰당 질량으로 우리가 원자량을 만들어줘요. 그래서 1몰당 질량, 이렇게 되니까 이거를 이렇게 적어야겠다. 질량은 1g이죠. 그리고 이 분자량은 몰당 질량이라고 있어요. 몰당 질량, 얼마나 될지 모르죠, 사실은. 근데 아이고, 우와, 뒤로 가기. 자, 얼마나 될지 모르겠지만 일단 단위가 이렇게 약분이 돼요. 단위도 약분이 됩니다. 분자, 분모, 분자 이렇게 주면 몰이라는 단위만 남겠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결국에는 얘와 이 값의 단위가 같기 때문에 우리가 같은 값이라고 얘기해 줄 수가 있고요. 그리고 질량 1몰이 만약에 뭐 1g이다 라고 한다면 만약에 3g이면 곱하기 3이잖아. 그러니까 여기도 곱하기 3을 해주면 되는 건가. 그러니까 몰수와 몰과 질량도 비례하는 건 거죠. 그래서 아무튼 이 식을 이런 식으로 우리가 바꿀 수 있다는 거를 방금 한번 봤습니다. 이해가 잘 안 되면 아직까지는 굳이 크게 이해하려고 하지 않아도 돼요. 일단 하는 방법, 요 과정까지만 좀 따라와 봅시다. 자, 여기까지만 수업하는데도 꽤나 많은 시간이 걸렸어요. 자, 몇 분째 찍고 있는지 한번 볼까요? 확인할 수가 없나 봐요. 자, 그러면 조금만 더 해볼게요. 자, 그리고요, 이 식을 변형을 해보면 R은 WT분의 MPV 이런 식으로 식이 바꿔지네요. 자, 그래서 이 R 자체를 기체 상수라고 불러줍니다. 그런데 R 값은 이 ATM 압력과 리터 부피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단위가 이런 단위를 사용을 할 때 이 값을 가진대요. 0.082 ATM 리터 퍼 몰 K. 요거는 뭐냐면 절대 온도죠. 절대 온도는 도시 섭씨 온도에다가 273만 더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화학 시간에 웬만한 그 온도를 구하세요 라고 한다면 얘는 켈빈 온도로 나타내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273을 더하는 거를 꼭 까먹지 않도록 합니다. 자, 표준 단위의 기체 상수값을 살펴보면 1몰의 기체가 1켈빈 증가하기 위해 필요한 에너지의 양이다. 기체 상수값 단위 한번 볼게요. 1몰의 기체가 1켈빈을 올리는데 필요한 이거죠. 에너지죠. 에너지의 양이라고 우리가 해석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기체 상수 R은 이상기체 상태 방정식. 우리가 이상기체 방정식, 상태 방정식, 뭐 이상기체 방정식 여러 가지 단어로 쓰여요. 그래서 꼭 이상기체 상태 방정식 이렇게 얘기하지 않아도 상관이 없습니다. 자, 이거 외에도 열화학에서 이런 식으로도 쓰인다고 하네요. 그래서 평형상수와 깁스 자유에너지 관계로 나타낼 때도 이 기체상수 R이 쓰이기도 한다고 합니다.